오늘은 사회생활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자존감이 많이 흔들릴 때 우리 말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요. 혹시 이런 말들 입에 붙어 있지 않나요? 제가요? 이걸 왜요?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데 듣는 순간 기운이 쭉 빠지는 말들도 있죠.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너가 말했으니까 너가 해 봐. 원래 다 그렇게 해." 오늘은요, 이 말들이 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 직장에서는 왜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덜 다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말 습관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풀문 라디오 해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던 이유는요, 누가 말을 잘해서 관계가 풀리는 경우보다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존감이 흔들릴 때는 말의 내용보다 말을 꺼내는 상태가 관계를 더 크게 흔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대화에서 상처받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대부분은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이 조건들이 겹치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대화가 어긋날 때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저 사람이 많이 예민한 건가? 이렇게 사람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지, 이걸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말투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드러나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말의 형태예요. 말이 질문처럼 바뀌기 시작하죠. "왜요? 제가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질문 같지만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상태예요. 틀릴까 봐 무섭고 설명해도 이해받을 자신이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를 때. 그래서 이 질문은 대화를 열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불안을 가리는 말이 되기 쉬워요. 상대는 불만은 있는데 대화할 마음은 없는 건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이 말버릇이 사적인 관계에서만 끝나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말들이 그대로 직장에서 쓰이기 시작할 때예요. 여기에 직장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이 겹쳐지면 관계는 더 빠르게 틀어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원래 다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요, 설명하려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여기서 끝내버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말하지 마" 라는 선을 그어버리는 말이죠. 특히 "너가 말했으니까 너가 해 봐."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배우게 돼요. 의견을 내는 순간 책임까지 전부 떠안게 된다는 걸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입을 닫게 되고 조직은 아이디어를 잃게 돼요. 이렇게 말이 닫히기 시작하면 개인 사이의 오해를 넘어서 조직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조직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건 소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책임 없이 평가를 흘리는 말들이에요. "요즘 소문 안 좋더라. 위에서 말이 좀 있어. 여기저기 안 좋게 들리더라." 이 말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도 말 안 하고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없고 그래서 뭘 고치면 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과인지 태도인지 커뮤니케이션인지 아니면 누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지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 마음에 이 감각만 남겨요. "나는 지금 위험하다." 이건 피드백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안을 그냥 던져놓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고치기보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말을 아끼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고 의견을 내지 않게 되죠. 잠깐은 조심하게 만들 수 있어도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열 수 있느냐예요.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우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지금 들은 말이 저를 무시하시는 표현으로 들렸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요? 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반박이 아니라 번역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대화를 다시 열어두는 방식이죠.
그리고 아무리 대화를 잘해도 아예 꺼내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선택이 되는 말들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리 친해도 직장에서 꺼내지 않는 게 좋은 이야기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급여나 인센티브 같은 돈 이야기예요. 이건 친해졌다는 증거라기보다는 비교와 평가를 만들어내는 정보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관계를 편하게 만들기보다 자존감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고통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 이 침묵이 조직에서는 가장 강한 신뢰가 되기도 해요. 갈등이 풀리는 순간을 보면요. 누가 옳았는지가 결정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서로가 공격받고 있다는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관계가 풀려요. 예전에는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이 먼저 나가던 사람이 말을 조금 다르게 꺼냈을 때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이해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대화가 막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말의 구조가 바뀌면 관계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원래 긍정적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 말들은 타고난 낙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루기 위해 의식적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는 태도는 성격이 아니라 연습된 언어 습관에 더 가까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존감은 나를 증명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의 대화는 솔직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와 해석의 문제라는 것. 오늘 이 라디오가 사회생활 속에서 조금 덜 다치면서 하루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풀문 라디오 해지였습니다.